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과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주요 25년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위저의 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하는 가장 선호하는 트렌드는 기업 내 유부제,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프사이트, PPA로 가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이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할 때 다 100% 자기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연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고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과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 주요 25년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가소비 태양광을 진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단점은 용량이 좀 제한이 있었어요. 아리백 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00kW,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최대 100kW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자가소비 태양을 좀 많이 설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용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용량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 대대적으로 이 사업이 개편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태양광 지원 용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리백 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지원 용량이 최대 1000kg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공장은 당연히 공장 등록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외 일반 기업들이나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00kg에서 200kg까지 확대가 됩니다. 뭐 유통시설이나 이런 물류센터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데는 다 200kg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 1000kg 하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1000kg까지 됐다는 거는 정말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시범을 대항하는 기업들이 정말 이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의 이제 공장이겠죠. 아리백 기업이라든지 사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은 대부분 다 공장일 테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많이 확대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무작위로 막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있는데 인허가 완료 사업을 최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완료 사업이라는 건 기업 내 유부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설치로 인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인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지원하는 경우 1차 우선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실제 올해 공고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먼저 인허가가 완료된 그룹에서 우선 선정하고 예산이 남아야만 이제 인허가를 못 받은 그런 사이트까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허가까지 받으려면 1차 건물에 태양광 올려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자체에 들어가서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보통 인허가까지 완료된 사이트는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설치해서 완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이게 제한이 있는데 인허가를 하다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공단 입장에서는 다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허가까지 완료해서 바로바로 공사할 수 있는 사이트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옛날 금융지원 사업이라도 장기 계약할 때도 개발행위허가 완료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필수로 된 적도 있고 우선 가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을 이제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인허가를 완료해 놓고 공고가 나오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준비가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올해 전체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변경이 됐으면 그래도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럼 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겠죠. 어쨌든 간에 올해 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전산 같은 게 항상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0일 플러스 90일 연장. 25년도 같은 경우 90일 플러스 60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90일에 신청해놓고 맨날 연장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이제 이런 절차가 완전 폐지가 되고 사업단지나 아리백 기업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180일
그러니까 뭐 6개월이죠. 엄청 넉넉한 기간입니다. 일반 건물도 120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을 선정하고 180일 줬으니까 잘 완공시켜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기간이 이게 뭐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이제 주요 변경 사안 중에는 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지원받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 장소 중복 지원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동일 장소의 기준을 보통은 저희가 이전에 한정 계량기가 하나인 이제 사업장으로 저희가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아예 이제 동일한 장소를 건축물 대장의 고유 번호 및 건물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한 사업장 안에 건물이 이제 건축물 대장이 별도인 경우는 사업을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200kg씩이라든지 최대 1000kg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한번 진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설치를 안 했던 곳이 건축물 대장이 별도라면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변경 사항으로 뭐 산불 피해자 우대인데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지원 사업 내용이 바뀐 걸 봤을 때는 산단이나 공장의 지붕 위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막대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다. 국가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선로 이슈가 없습니다. 발전사업처럼 선로가 없어도 기업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인허가가 단순합니다. 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뭐 지자체별로 거의 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뭐 개발행위 허가에서 뭐 예외 조항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허가가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지나 이제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인허가 준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전체 할당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건물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 내용은 26년 정식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 많이 소비하거나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경부 배출권거래 할당 대상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있고요. 공정 개선, 전력 효율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은 연간 1,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엄청 큰 사업이어서 보통 이제 신청했을 때 잘 준비해서 들어가면 선정 확률이 되게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원 설비에 대한 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든지 공정 개선 설비에 대해서만 가점이 높고요. 단순히 이제 전력 효율화가 되는 그런 사업은 가점이 낮아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장별 연간 보조금은 60억 원, 업체별 연간 100억 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이제 신청할 때 이제 비교 견적서 3개를 넣는 게 있었는데 비교 견적 이제 2개만 넣으면 됩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아예 신청할 때부터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서는 그냥 일반 태양광 시공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지정된 그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가지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기업이 좀 우선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했을 때 중소기업이 가점 10점, 공시대상 중견기업 7점, 대기업 1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중견기업이 먼저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발전 부분 10점, 발전의 유사한 기업 8점, 발전 외 무사한 기업 6점으로 거의 차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1차 공고, 2차 공고 때 중견하고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차부터 대기업, 모든 기업들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유리하다기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축설비 관련돼서는 탄소 무배출 설비 가점 10점, 공정설비 개선이 이제 10점이고요. 전력 연료 절감 설비는 4점입니다. 그래서 전력 연료 절감 설비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배점에서 제일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온실가스 감축률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축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비 대시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이 나와야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많이 드는데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 안 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감축량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공전설비 개선이 많이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경공단 사업도 저탄소 모듈 필수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원 사업 기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점 3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 선정되려면 저탄소 모듈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축 미달성 시 이제 페널티가 심하기 때문에 사전에 감축 효과를 정확하게 해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특이해진 게 환경공단에서는 배출권 거래처 할당 대상 업체 대상으로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할당 대상 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주관합니다.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 할당 대상 업체 사업 대상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만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설비 지원 사업에는 태양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변화 사항이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배출권 거래자 할당 대상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은 최소 보조금이 10억 원짜리 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대기업 기준 30% 보조금이면 34억 원짜리 단일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비 다 넣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10억이 안 되더라도 연간 감축량이 1000톤인 사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을 따지면 한 1.7메가 정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기업 중에 대규모 사업, 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하는 기업들은 이런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자 할당 대상 업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그 외 일반 공장이나 사업단지 기업 중에 1000kW 이하의 태양광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거나 아리백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배출권 거래자 할당 대상 업체 중에 태양광 외에 다른 설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싶다면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용량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각 기업별로 기업의 특성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을 감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목표로 하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걸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